번째 편은 양자 컴퓨팅을 설명하는 첫 번째 편으로 양자 컴퓨팅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고전적 디지털 컴퓨터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수를 계산하는 과정과 유사하고 단지 반도체 칩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내에 움직이는 전자를 제어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제안된 양자 컴퓨팅은 디지털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양자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물질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산의 알고리즘은 물론 구현되는 형태도 매우 다른데 디지털 슈퍼컴퓨터로 몇 년이 걸리는 계산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내는 양자 우월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컴퓨팅은 말 그대로의 의미는 계산이지만 컴퓨터라는 기기가 하는 컴퓨팅은 계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비록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물론 많은 기기는 컴퓨팅을 수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되었고 반도체에 의한 스위칭이라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소자가 개발되어 IC라 불리는 전자부품 내부에 트랜지스터를 집적시켜 작동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며칠이 걸쳐 계산하는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가능하게 하였으며 IC에 의한 PC는 처음 개발 당시 큰 방안을 가득 채웠던 장비를 노트북과 같이 작게 만들었고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IC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집적도가 커지면서 더 빠르게 계산을 수행하기에 작은 것이 빠르다는 것이다 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빠른 계산을 위하여 더 작게, 즉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 인텔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무어는 1965년 현재 무어의 법칙이라 불리는 18개월마다 IC 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2배 증가한다고 예측하였고 1975년에 2년에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최근까지도 이 법칙과 거의 유사한 성능 증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집적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데 TSMC와 삼성전자는 곧 3나노미터 소자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원자 분자의 사이즈가 0.1에서 1나노미터 정도이고 이보다 더 줄일 수 없기에 틀림없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다른 형태로 더 작은 단분자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아이디어가 구현되었지만 전자기기의 실질적 응용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계산이 양자 컴퓨팅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비트라 불리는 0과 1을 나누는 스위치에 의하여 작동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위하여 이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십진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현의 용이성과 확장성으로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전자의 흐름, 최근에는 더 빠른 광자의 흐름을
끄고 켜는 스위칭을 0과 1로 할당하여 계산을 수행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 23 곱하기 4를 수행하면 십진법으로는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진법으로 계산하면 23을 나타내는 10111에다 4를 나타내는 100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바와 같이 두 자리 이동시킨 후 올림수로 계산하면 답이 얻어지고 십진법으로 바꾸면 십진법 계산과 같이 얻어지기에 기기로도 계산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이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수의 연산뿐 아니라 논리적 연산에도 불논리를 적용하여 모든 논리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진법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연산은 약간 익숙해진다면 초등생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반도체 소자에 의하여 메모리에 기록하거나 읽고 계산이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종이에 기록하거나 읽고 주판을 사용하여 하던 이 일을 전자부품으로 대체한 것이고 전자부품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무척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처리하는 초등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디지털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연산을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일의 과정을 거의 모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도록 만들었다면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연산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산을 합니다. 양자 이론이 거시세계의 현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양자 이론을 적용한 연산도 거시세계의 연산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수행합니다. 양자 이론의 기본 원리를 사용하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로 구현하기 때문에 형태도 디지털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디지털 컴퓨팅은 계산을 위한 기본 단위인 비트가 0과 1로 이루어졌지만 양자 컴퓨팅의 기본 단위는 0과 1의 중첩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양자 비트라 불리고 간단히 큐비트라 합니다. 그런데 양자 이론의 중첩은 그 중첩된 상태를 나타내는 0과 1의 상태의 계수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수는 복소수로 구현될 수 있기에 한 개의 큐비트라 하더라도 무한대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비트도 이진법 이외에 십진법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큐비트도 0과 1의 두 개 상태 이외에 3개, 4개 등의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 구현 가능한 두 개 상태의 중첩을 나타내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도 20세기 중반 처음 구현 당시 진공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현 형태를 시도하다가 트랜지스터로 정착되었듯이 양자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핵자기 공명, 초저원 스키드, 조셉슨 접합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더 넓은 양자 정보 과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과학은 벨 연구소의 쉐넌이 시작한 분야라 할 수 있는데 1950년대 정보통신의 수학 이론을 적용하여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송수신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비트라는 단어를 처음 정의하여 정보 전달에 필요한 최소의 비트 수를 정보 엔트로피로
규정하게 됩니다. IBM 연구소의 란다우어는 1961년 란다우어의 원리를 발견하였는데 메모리의 비트를 지우는 것과 같은 정보의 손실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열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잃게 되어 정보 손실에 의한 열의 발생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정보는 물리적 실체임을 처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란다우어의 원리는 IBM의 후배 동료학자인 베네트가 연력학 이법칙의 문제를 제기한 맥스웰의 악마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계산 그 자체는 에너지 소모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 에너지의 손실 없는 가역 계산이 가능함을 주장하는데 양자 계산의 성질 중의 하나로 양자 컴퓨팅의 기초 이론이 됩니다. 양자 컴퓨팅의 아이디어는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베니오프가 1980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안합니다. 인간이 계산하는 과정을 모델링한 튜링 기계를 슈레딩거 방정식의 양자 이론에 의하여 작동하는 컴퓨터로 서술합니다. 양자 현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양자 이론을 적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파인만과 러시아의 마니는 고전적 컴퓨터로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을 양자 컴퓨팅으로 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메모리를 지우지 않는 가역 계산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베네트의 주장에 흥미를 느낀 도이치는 1985년 비록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지 않지만 양자 이론을 적용하는 양자 컴퓨팅을 처음 제안하였고 1992년 이를 확장하여 조사와 함께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고전 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최초의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1994년 벨 연구소의 쇼어는 현재 쇼어 알고리즘이라 부르는 RSA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을 발표하게 되는데 양자 컴퓨팅이 실용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처음 제안한 셈입니다. 그 후 양자 컴퓨팅의 실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크게 주목받는 연구 결과나 구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이슈가 연구되었는데 현재 과학 이론과 기술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고 현재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되는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연구와 관련된 것이라 비밀리에 연구가 진행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구글 인공지능 연구팀이 나사와 협력하여 53큐비트로 구성된 시커모어 칩에 의한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고전적 컴퓨터로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일을 구현하는 양자 우월에 도달했다고 발표합니다. 양자 우월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입증하는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구글 연구팀은 현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정도 걸리는 계산을 200초 내에 계산하였다고 주장했는데 경쟁사인 IBM에서는 현존 슈퍼컴퓨터로 2.5일 정도 걸리는 계산으로 양자 우월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계기로 양자 컴퓨팅은 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경쟁이 재점화되어 구글, IBM과 같은 대형 정보통신 회사와 대학 및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0년대에 양자 컴퓨팅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디지털 컴퓨터의 0과 1의 두 상태의 비트를 기반으로 연산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팅은 0과 1의 중첩을 기반하기 때문에 무한계 상태의 큐비트를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글 인공지능 연구팀의 시커모어 칩에 의한 양자 컴퓨터의 양자 우월 도달의 주장은 양자 컴퓨터 개발을 재점화시켜 경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컴퓨팅의 두 번째 편으로 구현을 위한 기초 이론인 양자 비트와 양자 게이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